안녕하세요. 이엄맘의 채식 요리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울에 좋아하는 따끈한 국물 요리 2탄. 자, 오늘 요리도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메뉴예요. 자, 겨울에 특별히 인기가 좋은 아주 시원한 국물 맛을 가진 콩나물 국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콩나물이라는 이 재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구해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는 그런 반찬 재료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그것으로 시원한 국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어요.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 채수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채수 600ml, 600cc. 자, 보통 한 2인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1인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2인분 정도의 그 분량의 재료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어요. 채수 600ml가 필요하고, 콩나물은 사실 분량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120g, 130g, 뭐 더 많이 넣어도 되고, 저는 130g 준비했고요. 오늘 저는 이 그냥 깔끔하고 담백한 그냥 하얀 국물의 그런 콩나물 국밥 말고 약간의 붉은기가 도는 김치를 넣은, 그래서 더 시원한 김치 콩나물 국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김치를 조금 준비했어요. 신김치 한 5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늘 2작은술, 소금 반 작은술, 그 다음에 국간장 또는 집간장 반 작은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풋고추, 대파 이렇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리 재료는 조금 이따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채수를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채수에 이 여러 가지 뭐 버섯이나 그런 야채 이런 것들이 약간 건더기가 좀 있는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깔끔하게 끓여낸 채수가 600ml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그냥 깔끔하고 담백한 그냥 하얀 맹물같이 생긴 그런 콩나물 국밥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전골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빨간 국물에 전골을 다들 너무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너무 맛있게 먹는 것을 제가 보고 역시 경제가 어렵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빨간 국물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김치를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김치 콩나물 국밥. 자, 김치를 넣을 때는 이렇게 줄기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파리 부분보다는 요 줄기 부분이 좋아요. 국물이 좀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으니까 요런 줄기 부분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크기가 또 너무 커도 안 돼요. 크기가 너무 커도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렇게 가지런하게 좀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는 신김치일수록 좋아요. 이 김치국밥도, 김치 콩나물 국밥도 끓이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해요. 자, 말이 국밥이지 사실 그냥 국으로 드셔도 아주 손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콩나물을 넣기 전에 김치를 먼저 좀 넣고요. 자, 콩나물을 끓일 때는 뚜껑을 덮고 끓이면은 그냥 다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뚜껑을 열고 끓일 거면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 끓이셔야 돼요. 이제 비린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콩나물을 저는 13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푹 익혀주세요. 너무 간단해요, 이 콩나물 국밥은. 그리고 이 콩나물은 사실 콩에 이렇게 싹이 난 거잖아요. 이렇게 콩에 싹이 나서 콩나물이 되는 건데, 이렇게 싹이 난 이런 식품들, 이런 음식 재료들에는 원래 재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콩에는 비타민C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콩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서 비타민C가 생겨요. 그래서 콩나물에는 비타민C도 있고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콩나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어요. 콩이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뭐 현미바라도 그렇고 새싹도 그렇고 이렇게 싹이 난 제품들은 효소도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니까 콩나물 자주 드셔주세요. 특별히 겨울에 아주 시원하고 좋죠. 이렇게 끓이는 동안에 이제 대파하고 이거 나중에 넣어야 되니까 지금 손질해 놓을까요? 자, 풋고추 좀 준비해 주시고요. 풋고추는 그냥 동그랗게 모양 그대로 썰어 주세요. 자, 풋고추를 모양 그대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도 그냥 저는 모양 그대로 다 사용할래요. 자, 그냥 김치를 빼고 콩나물만 넣어도 괜찮아요. 아주 들어가는 재료가 심플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콩나물 국밥을 만드실 때는 채수를 아주 잘 우려내셔야 돼요. 사실 채수 맛이 이 콩나물 국밥의 맛을 좌우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여기 보이는 도대체 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아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너무 또 간단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요리를 준비했어요.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명절날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전이 있었어요. 바로 배추전이었어요. 그런데 배추하면 항상 무가 생각이 나요. 둘이는 왠지 세트예요. 이거 생각하면 이게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무로는 전을 만들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무로도 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뭐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감히 만들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이 무로도 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깜짝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로 오늘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무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전을 만들 때 주로 흰밀가루보다는 뭐 통밀가루나 흰밀가루 약간 섞어서 쓰던지, 아니면 주로 메밀가루를 써요. 메밀 부침가루도 괜찮고. 그래서 메밀 부침가루 한 컵이 필요해요. 200cc 컵으로 한 컵. 물은 동량이 필요하거나 약간 더 필요해요. 동량에서 약간 더 준비해 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 이 여기에다가 들어가야 될 그 간을 위해서 소금 반 작은술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전이나 부침개를 만들 때 이 야채의 맛을 아주 더 좋고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꿀가루를 저는 조금씩 넣는 편이에요. 한 작은술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맛이 훨씬 좋아요. 자, 이제 끓고 있죠? 콩나물이 푹 익을 때까지 푹 끓여주세요. 한 5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국물이 그렇게 빨갛진 않아요. 저희 집 김치가 그렇게 양념이 많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갛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맛있어는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 0.5cm, 5mm 두께 정도로 썰어주세요. 이 정도가 5mm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5mm 크기로. 너무 얇아도 사각사각 하는 맛이 없고, 너무 두꺼워도 좀 맛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5mm 두께가 가장 적당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아주 가지런하게, 어쩜 이렇게 칼질을 잘했을까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썰어놨어요. 이것을 그냥 하면은 아주 설컹설컹거리고 물이 많이 나와서 맛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살짝 물에 데쳐요. 저는 이 콩나물 채수 국물에다가 이것을 썰어서 데쳤더니 채수가 훨씬 더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몇 분 동안 데쳐내는가? 이 국물에다가 2분. 제가 어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1분, 2분, 4분. 제가 스톱워치를 딱 놓고 눌려가면서 그렇게 데쳐봤어요. 맛을 다 본 결과 2분 데치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익지도 않았고, 또 너무 덜 익어서 설컹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하게 아주 먹기 좋을 정도가 딱 2분 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분 데쳐서 채반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은 금방 수분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증발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으로 전을 하면 되는데, 자, 일단 반죽을 준비해 볼까요? 자, 그래서 두부가 아니에요. 갑자기 두부라는 말이. 자, 이 무에 반 개의 분량을 붙일 수 있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메밀가루라 하얗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로 메밀가루를 써요. 구수하고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5mm짜리 반 개, 2.5mm짜리 계량 스푼이에요. 그러니까 반 작은술이니까 이걸로 하나를 넣으면 되겠고, 이건 한 작은술 다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잘 반죽을 해주세요. 자, 이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 것처럼
하셔도 이 모양이 예쁘질 않아요. 이렇게 반죽이 흘러내리거든요. 요 정도 농도면 딱 좋겠죠? 자, 그래서 잘 저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양념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마늘은 2 작은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소금을 먼저 넣을까요? 양념 넣는 순서는 설탕, 소금, 그 다음에 간장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좋으니까 반 작은술이니까 요거 하나를 넣고요. 자, 이것도 반 작은술이니까 하나를 넣겠어요. 보통은 새우젓으로 많이 간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먹지 않으니까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식성에 따라서 더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늘을 2 작은술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어요. 마늘 2 작은술 넣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맨 나중에 넣어 주셔도 돼요. 일찍 넣으면 색깔이 다 파란색을 다 잃어버리죠. 자,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넣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뚝배기에 옮겨 담고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뚝배기를 준비했죠. 왜냐하면 콩나물 국밥이기 때문에 뚝배기 안에 밥이 있어요. 이 국물을 여기다 부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방송이 끝날 때쯤에 지금 미리 해놓으면 안 되니까 자, 뚝배기를 이렇게 밀어 놓고, 자, 제가 이것을 데쳤어요. 딱 2분 데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한번 전을 만들어 볼까요? 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전의 존재를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무전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다른 전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물을 하나씩 떼어서 밀가루 옷을 좀 입히시고요. 너무 이게 묽으면은 물을 딱 올려놨을 때 그냥 반죽이 밑으로 다 이렇게 쏟아지겠죠? 흘러내리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익힌무 요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엄마는 익힌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젊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 익힌무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에서 20대. 저는 아직 그렇게 젊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저는 익힌무 요리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붙여볼까요? 또 반죽이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반죽을 약간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반죽을 약간 닦아서, 자, 참 희한한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처음 보셨으니까. 근데 어제 저도 테스트하느라고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혼자서 무 반 개를 다 먹었어요. 생각보다 아주 맛있었어요. 이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아주 좋던데요. 자, 특별히 익힌무 요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 무전은 어떨지 아마 무전을 먹어보고 익힌무 요리를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너무 세지 않은 불로 은근하게 해주세요. 자, 반죽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털어내셔서, 자, 그리고 이 물을 아직 그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보진 않았는데 소금에 살짝 절여서 물기를 빼서 붙여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이 예쁘네요. 자, 생각보다 아주 색깔이 예뻐요. 조금 더 부어줄까요?
어제 이것을 만들어서 저 혼자서 테스트하면서 저 혼자 시식을 했어요. 이걸 맛을 봐줄 사람이 저희 가족이 어제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맛보고. 원래 맛보는 건 저희 아들이 잘해요. 근데 어제 아들이 그 시간에 없었어요. 자, 이쪽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맛있는 그리고 아주 특이한 무전. 제가 오늘 무전을 한다니까 우리 편집하는 우리 양형제가 저한테 드디어 무전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언제 무전 한번 할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0.5mm 두께로 썰어서 메밀 부침가루 옷을 입혀서 자, 은근한 불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꼭 고구마 같기도 해요. 자, 이것으로 자, 다 됐나? 조금 더. 네, 이건 다 됐어요. 자, 다 된 거는 이쪽에다가 놓고 자, 아주 간단해요. 다른 전보다 이 무전의 매력은 간단한 데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무만 썰어서 데쳐서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기 몇 개 남은 것도 다 해볼까요? 자, 몇 개 남은 무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씹었을 때 완전히 물렁하지 않고 약간 살캉살캉 그런 맛이 있어요. 자, 하나가 더 남았네요. 자, 됐어요. 자, 이것은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거는 이쪽에다가 담고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고 도구 사용을 잘 못하니까 오늘은 양손에다가 이게 집에서 그냥 혼자 사는 거랑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좀 왠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서서히 좀 익히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무전을 담을 수 있는 자, 예쁜 접시도 준비했고요. 조금 더 하면 되겠네요. 한번 살짝 익힌 거기 때문에 반죽의 색깔만 잘 나면 괜찮아요. 자, 이것을 한번 이제 담아 볼까요? 모양이 약간 큰 거부터 해서 자, 이게 제일 커 보이네요. 모양이 약간 큰 거부터 해서 사이즈별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자, 이거 자, 나란히 순서대로 자, 잘 담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요리는 끝났고, 자, 이제 콩나물 국밥을 완성을 시켜 봐야 되겠죠? 자, 뚝배기에다가 제가 밥을 올렸어요. 뚝배기에다가 밥을 올리고, 자, 여기는 맛있어 보이나요? 자, 이 콩나물 국밥을 한번 이 밥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 한 1인분 양밖에 안 돼 보이네요. 저 같은 사람은 2인분 충분히 먹을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자, 국물을 좀 부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밥이랑 국이랑 먹는 것보다 이렇게 국밥으로 먹으면 겨울에는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밥을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1인분 아주 더 되는 것 같은데. 자, 국물을 조금 더 할까요?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국물을 더 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제가 아까 남긴 파하고 고추를 마저 얹어주시면 돼요. 자, 모양을 예쁘게 좀 잡아주시고, 자, 파하고 고추를 좀 예쁜 모양이 나도록 좀 얹어볼까요? 한국 음식은 모양도 어느 나라 음식이든지 다 그렇지만 모양도 참 중요해요. 색깔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파 몇 개에 예쁜 단면이 보이도록 좀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으면 비로소 콩나물국밥이 완성이 돼요. 자, 콩나물국밥이 끓으려고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점심 식사로 간단하게 무전 하나, 콩나물국밥 하나 이렇게 끓이면 너무 맛있겠죠? 네, 이제 뚝배기에서 소식이 옵니다. 이제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비로소 국밥이 완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끓어오르고 있는 이 장면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바로 그 타이밍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면 시중에서 파는 5, 6천 원짜리 콩나물국밥 대신에 아주 건강하게 드실 수도 있고 또 외식비도 줄일 수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뚝배기에 콩나물국밥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끓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끓고 있는 이 뚝배기를 여기 앞에다가 올려놔도 당분간은 보글보글 끓을 거예요. 내열성이 강하니까 이 뚝배기가. 자,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끄고 앞으로 제가 그걸 옮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따라하기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그러한 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